자, 23쪽입니다. 이제 물질의 기원입니다. 일단 이제 우주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물질 알아보는 방법이 뭐 우주로 이제 가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뭐 별빛이라던가 뭐 태양빛이라던가 그런 빛을 분석을 해서 저 별에는 어떤 원소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소 알 수 있는 방법이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스펙트럼은 이제 원래 고온의 광원에서는 뭐 고온이라고 쓸게 고온의 광원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뭐 백열등이라던가 뭐 이런 것 등에서는 빨간색부터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빛이 오는 거를 요 슬릿이야, 슬릿. 한 줄기 빛을 보내고 그거를 굴절률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덜 꺾이고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어나세요. 자 보세요. 이거 고온의 기체는 특정 성분들만 있는 거야. 특정 성분들만. 뭐 수소 기체나 뭐 헬륨 기체나 그런 기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들마다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들마다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껍질 수로 이제 나타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고온이라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거긴 해. 전자가 원래는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들떠요, 들떠. 요런 데 가 있어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돌아올 때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 흡수를 해야 되고 빛을 흡수를 해야 되고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은 데로 돌아올 때는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이 됩니다. 빛이. 근데 고온이라는 말은 이미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애도 있고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애도 있어. 요거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가 크면은 보라색 영역이긴 해. 요런 빛이 방출되기도 하고 여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애가 있으면 여기 빛이 방출되고. 알고 이해 가요?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런 원자가 있기도 하고 어떤 원자는 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자는 전자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빛이 얘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소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 까만 바탕에 선으로 방출되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려면 에너지가 높아서 전자가 이미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나와야 돼요. 그 고온의 기체는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 예전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둘 다 선 스펙트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이 나타나.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까만 바탕에 빛이 나오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근데 이 고온의 광원에서는 원래 이게 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는데 이게 저온의 기체죠?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지금 낮은 상태에 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에너지를 제공을 해줘. 얘가 이렇게 들뜨도록 해주는 거야. 들뜨도록. 여기 있는 이 빛 중에 일부가 얘를 들뜨도록 해줘. 그럼 그게 흡수가 일어나. 이 광원에서 오는 연소 스펙트럼 중에 이 빛을 흡수를 해. 이렇게 들뜰 때. 그럼 여기를 들뜰 때는 또 이렇게 흡수를 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바탕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여기 흡수가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는 저온의 기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근데 만약에 기체 종류가 얘가 똑같다 그러면 이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왜냐면 에너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기체면은, 기체 종류 같으면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차이가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습니다. 위치가. 이해하세요? 그럼 이 둘은 같은 기체. 근데 이거는 저온의 기체. 흡수가 일어나는 건 저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연소 스펙트럼, 백열전구와 같이 고온의 광원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난다. 빨주노초 파나버가 쭉 있다. 선 스펙트럼은 두 종류가 있는 건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검은색 바탕에 몇 개의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건데, 그 기체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고.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광원에서 오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가 일어나. 흡수가.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해.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서, 연소 스펙트럼 중에서 검은색으로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흡수선의 위치를 통해서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해하셔야 되고, 잘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별을 관측했더니 요거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요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흡수 스펙트럼. 근데 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냐면, 별 자체는 원래 고온의 광원이 맞아요. 근데 별 주변에 있는 기체이지, 기체. 별 주변에 기체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과할 때 이 기체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그래서 원래 태양도, 태양 주변에 기체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원래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배워. 근데 잘 보면은 흡수선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태양의 대기를,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대기의 성분들하고 요 선 스펙트럼이랑 비교를 해. 이건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수소는 요런 스펙트럼이고 헬륨은 요런 스펙트럼이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할 때 요거를 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 지금 있는지 안 있는지 안 보이네. 이렇게 있나 확인하는 거. 그러면 요게 다 있죠? 수소 선 스펙트럼이 있지? 그럼 이 별에는 수소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헬륨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있어요. 다 있으면, 헬륨도 있구나. 이 별에. 별 A에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좀 이렇게, 수소가 많잖아요? 그럼 수소가 좀 두껍게 나타나요. 수소가 많잖아요. 그럼 수소가 두껍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두께를 이용해서 양도 알 수가 있어요. 수소가 많은지 헬륨이 많은지. 그래서 선의 위치를 이용해서 종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소를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양도 알 수 있어요. 양. 그러니까 이 선폭,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제 선폭 이런 거를 이용해서 원소의 양도 알 수 있어요. 뭐가 더 많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별빛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알아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수소가 74%, 헬륨이 24%, 약, 그러니까 75대 3대1 비율이죠. 3대1, 약 3대1, 그쵸? 그래서 우주에는 원소가 수소 대 헬륨이 3대1의 비율로 있다. 기타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걸 알아냈습니다. 이거를 알아냈고, 근데 이거를 이제 3대1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자들이 우주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1 비율로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 근데 진짜 알아봤더니 3대1이야. 아, 그럼 빅뱅 우주론자들 말이 맞구나.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주 초기,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보면은 이제 물질이 있어. 근데 물질은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이제 배운 거고, 근데 원자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돼 있다. 원자 핵은. 근데 이게 양성자는, 중성자나 양성자는 또 쿼크로 돼 있어, 쿼크. 그래서 이거는 쿼크로 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을 충돌을 시켜, 입자가 섞기로. 입자가 섞기로 꽝 충돌을 해요. 그럼 얘가 양성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나와요. 아, 그런 게 쿼크야, 쿼크. 쿼크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입자가 섞기로 충돌시켜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제일 작은 거는 뭐냐면 전자랑 쿼크입니다. 전자랑 쿼크. 이게 가장 작은 기본 입자예요. 기본 입자는 전자랑 쿼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때 뭐가 생겨야 되냐면 전자랑 쿼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한 점의 대폭발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대폭발 직후 쿼크랑 전자가 먼저 생성이 돼야 됩니다. 얘가 생성이 되고, 근데 이제 원래 에너지가 높으면은 얘가 원래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집니다. 빅뱅 직후에는 쿼크랑 전자가 생겼고,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서 안정한 원소들로 되는 건데,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는 원래는 1대1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7대1이 되는 건데, 또 그런 내용을 빠졌으니까 일단은 이제 원래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 됐어요. 7대1. 그러면 이 7대1을 이렇게 써도 돼. 14대2라고 써도 돼. 14대2. 그쵸? 근데 수소도 있는데 헬륨도 있거든요. 헬륨은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성자 14개 중에 2개만 얘한테 헬륨 만드는 데 써. 그러면은 12대 1이 돼서, 12대 1은 맞는데 12대 1 맞구나.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 2개만 중성자 2개랑 결합해서 헬륨을 만드는 데 쓰면은 양성자 12개에 헬륨 1개가 돼요. 헬륨 1개.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입니다. 헬륨 하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예요. 나머지 12개는 양성자고. 근데 양성자는 뭐의 원자핵이냐면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수소의 원자핵. 근데 헬륨은 헬륨의 원자핵이고, 얘는. 그럼 개수비로는 12대 1인데 질량비로는 하나의 헬륨이 수소 4개의 질량이랑 같아요. 왜냐면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잖아.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원래 질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질량비로 따지면은 3대 1이 되는 거야. 3대 1. 개수비로는 12대 1이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질량이 4니까 12대 4가 돼서 3대 1이 되는 거야. 3대 1. 요렇게 주장을 해. 요렇게 3분 만에 빅뱅 후 3분이 지나면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죠. 3분 후에 헬륨의 원자 핵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은 그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랑 양성자 하나면 수소 원자 핵입니다. 근데 얘네가 전자랑 결합을 해야지 원자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온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한 3분 뭐 요때는 온도 되게 높고 38만 년 전까지도 온도가 되게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이 전자들이 엄청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원자 핵이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우주 공간에. 그림상 이런 거지. 지금 여기 원자 핵까지는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전자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빛이 진행하다가 자꾸 전자에 부딪혀 가지고 경로가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이 가다가 경로가 바뀐다. 뭐 이런 그림이야, 이게. 이런 그림인데, 그래서 38만 년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좀 뿌연 우주야. 뿌연 우주. 왜냐면 빛이 가다가 자꾸 부딪혀서 경로가 바뀌어. 근데 지금은 투명한 우주예요. 왜냐면 이 전자가 원자 핵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더 이상 빛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제 38만 년이 지나면 3000 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우주 온도. 우주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전자랑 원자핵이 결합을 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된 거냐면 원자가 만들어진 거, 원자.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에는 중력에 의해 모여서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다. 근데 요때 빠져나온 빛이 있어요. 요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요때 빠져나온 빛을. 근데 이것도 원래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요 책 상으로는 그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여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 건데 여기는 언급이 없잖아, 여기 책에 글에. 그래서 니네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나와. 근데 이거를 또 측정을 해요,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 텔레비전 틀으면 지지직 거리는 거 있어요. 그런 방해 전파 같은 게 있는데 그것 중에 일부가 우주 배경 복사예요. 빅뱅 초기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 나온 빛이 있습니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발견돼.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런 거야. 아무튼 여기 써져 있는 것만 하면은 처음에 쿼크와 전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는데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1이었다. 근데 그럼 14:2랑 마찬가지인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모이면은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양성자는 혼자 있으면은 혼자만 있어도 수소의 원자 핵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비로는 12:1인데 헬륨 원자 핵 하나는 질량이 4기 때문에 질량비가 3:1이다. 3:1. 그리고 대폭발 이후 3분 동안에 헬륨의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건데 38만 년은 지나야지 우주가 식어서 전자랑 원자 핵과 결합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요때 만들어졌다. 요때는 수소랑 헬륨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구에는 보면은 다른 원소들도 많아. 그런 거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소와 헬륨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이 내용이 원래 되게 많은 건데요.
일단은 79번부터 83번까지만 일단 해보십시다. 79번부터 83번 해보자. 자, 원소의 스펙트럼은 모두 다르다. 달라서 구분이 됩니다.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헬륨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수소가 가장 많죠. 헬륨이 두 번째고, 이거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별 중심부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아니, 수소는 빅뱅 초기 때 만들어져. 빅뱅 초기 때. 헬륨도 만들긴 하는데 헬륨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수소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OXX고, 요거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이제 검은 바탕에 이런 빛이 나오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이 빛 중에서 이 검게 된 거는 흡수가 된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이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쿼크.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하였다. 한 38만 년 정도 지나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소랑 헬륨만 있었는데, 우주에 수소랑 헬륨만 있었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자, 이거 마저 할게요. 이제 여기 이제 한 38만 년 정도 지나면은 수소랑 헬륨만 생긴 겁니다. 일단. 근데 우주에 수소, 헬륨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가 근데 되게 약간은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균일하긴 한데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소나 헬륨들이 약간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성운 같은 게 돼요. 성운 같은 게. 근데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고 이러면은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다가 만들어지는 게 별이야. 별은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빅뱅 이후 한 10억 년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수소가 모여가지고 별이 됩니다. 빅뱅에서 만들어진 수소, 헬륨은 우주 전역에 존재하지만 밀도가 균일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이렇게 흩어져 있긴 한데 완전 균일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높은 곳은 중력이 커서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이 모여서 성운이 형성된다. 성운이 형성되고, 성운이 중력에 의해 더욱 수축하게 되면서 원시별이 됩니다. 원시별. 원시별은 아직은 별은 아닌 건데, 별이라고 부르려면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져야지 별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원시별이에요. 원시별이 수축을 하다가, 수축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질량이 감소해. 질량. 수소 4개보다 헬륨 하나가 질량이 작아요. 비슷한데 약간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질량 결손이라고 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어. 에너지로. 이걸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지는 않고, 원료가 수소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직 원시별일 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고, 요런 게 일어나면 이제 별이라고 하는데, 별 중에서도 요런 게 일어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 별의 종류가 주계열성, 적색 거성, 적색 초거성 뭐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시별과 달리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원래 원시별은 수축을 한다고 했죠. 수축을 하다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팽창하려는 힘이 있어. 팽창하려는. 그거랑 중력 때문에 수축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게 평형을 이루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태양도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일정하지 않으면 커지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으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별들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태양은 그 수명이 한 90억 년에서 한 100억 년 정도 되거든요. 태양 수명은 지금은 한 50억 년 정도 됐고, 한 50억 년 정도 더 지나면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서 그 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잠깐 끝날 때가 있어. 끝나면은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이 돼. 수축. 그때 수축이 되다 보면 또 열이 발생해. 그러면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층, 그러니까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다가 이게 끝나. 다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걔네가 수축을 해. 수축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중심부 말고 그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요.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팽창하려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거 좀 복잡한데, 끝나고 수축하다가 온도 올라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바깥층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팽창하려는 힘이 다시 생겨서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커집니다. 그런 거를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부 바깥에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면은 별의 바깥층이 팽창을 한다. 그러면 커져요. 커져. 그런 거를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적색 거성.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하다가 1억 켈빈이 되면,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1억 켈빈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헬륨이 탄소로 바뀌어. 탄소.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주계열성이고,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헬륨 핵이 이제 수축하다 보면은 수소 바깥층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내부 압력이 커져가지고 얘가 커져요. 커집니다. 커지고, 요런 거는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저 계속 수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생겨. 탄소. 여기까지가 적색 거성이야.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질량이 만약에 태양 정도가 되면 여기까지만 돼. 여기까지. 탄소 만드는 데까지.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커. 뭐 한 10배 커. 그러면은 중심부에서 탄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소, 마그네슘,
규소, 황,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든다. 철은 원래 26번이거든요. 철까지는 만들어요. 별 내부에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별 내부야. 별 내부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끝나. 그러니까 이 원래 별이 태양 정도면 탄소까지만 만들고, 산소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소도. 근데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면 그러면 철까지도 만들어. 철까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철이 생성된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게 수축을 하다가 얘가 처음에는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니까 팽창하려는 힘이 없으니까 얘가 수축하다가 뻥 터져요. 이렇게 수축하다가 급격히 폭발해서 초신성이 됩니다. 얘는 초신성이 돼. 초신성 폭발이 돼요. 근데 얘는 초신성 폭발되지 않아요. 얘는 초신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행성상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상성운. 이 겉에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초신성 폭발할 때가 되면 에너지가 엄청 나와서, 철이 원래 가장 안정한 원소인데 그거보다도 무거운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 이런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겨. 초신성 폭발할 때. 우라늄이 원래 92번이에요. 92번. 그러니까 1, 2번은 수소 헬륨은 빅뱅 초기 때 생기는 거고, 3번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뭐 철까지 한 26번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27번부터 이제 자연적으로는 92번까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애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원소가. 92번 이상 되는 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신성 폭발할 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원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성운으로 있다가 다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구를 보면은 지구에는 철도 있고 뭐 우라늄도 있고 금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요 근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해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가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모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 우주 초기에 생겼으면은 그 금이나 우라늄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초신성 폭발 이후에 우리 지구가 생겼으니까 금, 우라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소 생성까지 한 거야. 이건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이고. 자, 마저 보면은 이제 84쪽부터 86번까지 또 한번 해보시고요. 84번부터 86번. 해보셨죠? 우주에 퍼져있는 수소 헬륨은 밀도가 균일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균일하지 않다. 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게 되면 원시별이 형성될 수 있지. 근데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되면 그냥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중심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태양 정도는 탄소까지 만들어지는데 이제 산소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탄소나 산소. 탄소가 6번이고 산소가 8번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만들어지는 거고, 원시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경우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핵융합만 쓰면 됩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태양계와 지구 형성. 아무튼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 우리가 있거든요. 태양계가. 요 부분에 초신성 폭발로 생긴 잔해가 있었던 거예요. 잔해가 있다가 이렇게 성운이 있는데, 원래 사실 성운이 각 별보다도 훨씬 큰 거야. 그래서 이제 태양이 어떤 성운 중에 일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모이면서 성운이 있었는데, 성운이 수축하면서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합니다. 이게 수축하다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해. 태양계 성운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반이 생겨요. 원시 원반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원시 원반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중심부는 태양이 되는 거고, 원반에 있던 이런 미행 성체들은 모여가지고 원시 행성이 되고, 원시 행성은 또 모여가지고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은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중심부에는 원시태양, 아직 수소핵융합 반응 안하면 원시태양, 원시별이지, 원시별. 주변에는 납작한 원반을 만들었다. 원반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런 용어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점점 성장해 원시 행성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행성이 지금 8개밖에 없는데 더 많았었던 거예요. 원래는 행성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달이 생길 때 있잖아. 달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이런 행성들이나 아니면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해요. 이렇게 지구에 어떤 이게 충돌하면서 좀 커다란 충돌이 있고, 요때 이렇게 잔해가 이렇게 막 솟구쳐 나와. 그러면 얘네 둘이 융합을 막 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잔해들이 또 모여가지고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 과정에서 달이 또 생긴 건데, 자, 미행 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때 태양이랑 가까운 곳에서는 요런 데는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 성분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은 온도가 높으면은, 요런 애들은 녹는 점이 높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 그러면은 암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져요.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까지잖아. 여기까지는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 표면도 암석으로 돼 있고, 밀도도 높습니다. 원래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그런 수소나 아니면 헬륨 요런 애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런 애들이 모여서 목성형 행성이 되는데, 원래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적고 수소나 헬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은 더 큰 거예요. 그 애들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자, 그 그림상 보면 이제 태양계 성은 형성되고 수축하다가 회전하면서 원반이 되는데, 중심부에는 원시태양, 원반에서는 미행성체가 생기고,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해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아직까지도 원시행성이라 써져 있네. 원시태양. 이건 아직 핵융합 반응 안 하는 건데, 어느 순간 핵융합 반응 하겠죠? 그러면 태양풍이 강하게 불어서 여기 있던 애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지금의 태양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를 보면은, 이제 지구는 미행 성체들이 충돌하면서
표면이 뜨거운 마그마 바다인 상태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지구가 처음부터 요만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엔 조금 했었어. 이렇게 막 모이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모이다가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이제 수증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 암석들이 녹아요. 녹아. 이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액체 상태의 지구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은 철과 니켈 이런 무거운 금속들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핵이 돼. 핵. 마그마 바다 시기에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 그런 게 철이야. 철 이런 게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 이런 거는 이제 암석이야. 암석. 철이 더 무거우니까 암석보다는. 암석인데 뭐 규산점 광물 이런 거지. 그런 거는 떠올라서 멘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어요. 식다 보면은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이제 뜨겁지가 않고 식다 보면은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식으면은 이 수증기가 이제 차가워지니까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바다까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와 화산 활동에서 분출된 가스와 수증기는 지구 대기를 형성하고, 지표면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는 식어서 비가 되어서 원시 바다를 형성하고,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뭐 우주 초기부터 해가지고 지구 생성까지 이게 다 배운 거예요. 뭐 이 정도의 지식은 엄청난 지식인데, 사실은 인류가 엄청 노력해서 알아낸 거를 뭐 한 2시간 만에 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87, 88번 풀어보시고요. 87, 88번 풀어보시고. 자, 해보셨죠?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 태양에서 먼 곳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수소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헬륨은 만들어질 수 있고 탄소까지는 됩니다. 근데 탄소까지는 됩니다. 근데 마그네슘, 철 이런 거는 그 좀 무거운 원소예요.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입니다. 이런 애들. 원래는 뭐 마그네슘도 12번에서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탄소까지는 태양 정도 크기 질량의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보다 무거운 거는 태양보다 더 질량이 커야 돼요. 자, 내신 기본 문제 89에서 103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나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죠? 동일한 원소에서 관측된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원소가 같으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같은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5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인데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검게 보이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틀렸고, 가는 고온에 가열된 기체에서 관측할 수가 있다.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에 가열된 기체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이제 그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고, 가와 나는 같은 원소 스펙트럼이다. 위치가 똑같잖아요. 원소가 똑같은 겁니다. 니은지구 4번. 그 다음에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별 A의 구성 원소 헬륨이 있나 보시려면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이것도 있는 건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있는 것 같네. 헬륨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있나 보려면 여기 있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있는 거고, 나트륨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그치? 나트륨 없는 겁니다. 기억, 니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수소, 헬륨,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비율인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입니다. 4대1 아니고요. 헬륨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보다 먼저 생성됐다. 수소 원자핵이 먼저 생성이 되고,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수소 원자핵이고, 이거는 이제 한 3분 정도 됐을 때, 빅뱅 이후 3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핵융합 반응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 헬륨 원자핵이 나중에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답 1번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3번에 자, 중성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이야기네. 빅뱅 이후 쿼크와 전자가 생겨난 거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왜 틀리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는데? 93번에 5번이죠? 내가 채점 잘못했나 보다. 5번이 맞아요. 내가 채점 맞게 했나? 그러니까 내가 답을 잘못 써놨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맞고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된 거 맞고, 한 3분 정도 이게 잘 읽으셔야 되는데,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헬륨 원자 핵. 원자가 만들어진 거는 38만 년 후예요. 원자랑 원자 핵이랑 좀 다르죠? 전자가 붙어야 되니까, 답은 2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죠.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는 낮아집니다.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중력에 의해 모여서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고요. 38만 년 되었을 때 만들어진 중성 원자는 수소랑 헬륨입니다. 2개. 나머지는 이제 별 내부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별 탄생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고, 수소 헬륨이 모여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성운이 만들어진다. 이게 좀 더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별이 수축하고 중심부의 온도 압력이 높아진다. 중간에 있으면 되고, 성운 내부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별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거네.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이 수축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핵융합 반응 하는 거죠. 나라다가 3번. 그 다음에 97번에 이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건데, A는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게 맞죠? 태양 중심부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반응을 통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죠? 남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별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별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의 수축이 시작된다. 맞아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정지되기 때문에 수축이 됩니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을 재료로 하잖아. 그러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 헬륨 핵융합 반응 결과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데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3번 답이고요. 99번에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이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자, 철 가능하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철 가능하고, 뭐 태양 크기의 별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이거 가능하고, 얘도 됩니다. 우라늄은 안 돼.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돼요. 얘는 92번인데 이게 안 되고요. 금도 안 됩니다. 금도 무거워요.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할 때. 다행히 3개씩밖에 없으니까 요거 마그네슘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마그네슘은 이제 원래는 12번인데 철보다는 가벼우니까 가나라 고르시면 돼요. 2번 고르시면 되고요. 되시죠? 그 다음에 자, 이 내부가 철까지 만들어진 거는 태양의 한 10배 정도는 되는 별이고, 이거는 태양 정도면은 여기까지 탄소까지 만들어집니다. 태양 정도면. 태양 정도 질량. 그래서 질량은 가가 더 큰 거고요. 중심부의 온도도 가가 더 높은 건데, 가가 낮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네요. 가와 나 모두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한다. 이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돼. 행성상 성운. 그러니까 뭐 되게 요란하게 폭발하는 건 아니고 퍼져 나가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기억만 맞네. 1번 답이고요. 101번에 자, 태양계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태양계 성운은 회전하면서 수축하였다. 이게 좀 반대야. 이게 수축하다가 회전해야 돼. 회전하면서 수축한다. 회전하면 약간 옆으로 원반이 되기 때문에 수축하다가 회전한다. 뭐 요런 말이 맞아요. 태양계 성운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뿐이다.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철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 맞죠? 지금은 맞네요. 2번 다시 2번이고, 지구가 이제 만들어질 때 미행성체 충돌을 하면서 지구가 커져. 근데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의 바다가 돼요. 근데 이때 마그마 바다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핵하고 멘틀이 분리가 돼요. 핵하고 멘틀이. 그전에는 핵 멘틀이 따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암석 덩어리들이었는데 마그마 바다일 때 핵이 만들어집니다. 핵. 왜냐면 철이 가라앉아서. 그 다음에 원래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구나.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에서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 핵을 이루었다. 이 맞죠? 다에서 지표면의 온도는 점차 하강한다. 맞죠? 식는 거고요. 최초의 생명체는 라 이후에 원시 바다 형성되고 난 이후에 출현할 때. 다 맞네. 다 5번. 3번에 우주 역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전자 생성은 처음이야. 처음. 전자랑 쿼크. 그 다음에 최초의 헬륨 원자 핵 생성. 이거 3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 한 10억 년 정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태양계 성운 형성. 이런 거는 이제 한 50억 년 전에 그랬던 거고요. 지구 생명체 탄생 이런 거는 뭐 한 20억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다나라마 1번이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내신 실력이랑 마저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내신 실력 문제. 자, 보겠습니다. 고온의 기체입니다. 고온의 기체.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면은 검은 바탕에 몇 개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고, 이와 같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구했는데 수소가 74%, 헬륨이 24%입니다. 그럼 답 1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열전구는 그냥 그 고온의 열원이에요. 이거는 그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고, 기체 A만 넣고 에너지를 준 거야. 이거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고, 별을 관찰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겁니다. 가는 백열전구를 관찰하여 얻은 스펙트럼이다가 맞고요. 나의 A선은 B선보다 파장 길다.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적색 쪽이 파장이 긴 거예요. 파장 길다. 보라색 쪽이 파장 짧은 거야. 파장 짧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빛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동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골과 골 사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적색 영역이 장파장이에요. 장파장.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A선이 파장이 길다 맞아요. 보라색 쪽이 파장 짧아요. 단파장이에요. 단파장. 나와 다에서 동일한 원소로 인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잖아. 여기가 여기 없잖아. 그쵸? 이거 없고, 이거 달라요. 동일한 게 아닙니다. 기억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위에 보기가 위에 있구나. 기억은 전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지금 요 녹색이 있다가 요렇게 되면서 녹색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기억은 쿼크라고 하는 거. 쿼크. 그냥 전자는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죠? 나중에 이 전자랑 원자핵이랑 결합하지? 여기 니은이 전자지. 니은 전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A는 헬륨 원자핵이다. 요거겠죠. 요건 헬륨 원자핵입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온도 낮아진다. 이게 팽창을 하면은 이게 온도 낮아지는 거야. 팽창을 하면.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엄청 뜨거웠는데 지금은 2.7 켈빈 정도 됩니다. 우주 전체 온도가. 니은 디귿 4번. 온도 낮아져요. 팽창하면 온도 낮아집니다. 4번이고, 그 다음 7번에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해. 그러면은 헬륨 이거 수축하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 때문에 팽창을 할 거야. 팽창. 그런 거를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 팽창하니까 별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태양도 한 50억 년 정도 있잖아. 그럼 커져요. 커져가지고 지구까지도 삼킵니다. 커져가지고. 중심부 온도 상승한다. 이거 상승합니다. 수축하게 되면 온도 상승, 팽창하면 온도 하강이에요. 상승하고, 중심부에서 탄소가 생성된다. 요거는 지금 요 상황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이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좀 애매한 보기인데 잠깐만요. 이때 변화구나. 이때는 아직 탄소가 생성되는 건 아니야. 탄소가 생성되려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 거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팽창한다라는 거 좀 아셔야 돼.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 적색 거성. 그런 용어들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주계열성 이후에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면은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 가의 태양계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주로 수소와 헬륨이 맞고요. 나의 원반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회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나다에서 생성된 미행성체로 인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미행성체가 모여서 원시 행성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모여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서술형은 좀 그래도 서술 좀 해보시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 서술 한번 해보시고요. 서술 혹시 잘 안되는 사람은 하여튼 읽어보긴 하시고 31쪽까지는 풀어보십니다. 31쪽까지는. 서술형 같이 할게요. 서술형. 가와 나는 흡수 스펙트럼과 연소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이거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쵸? 가는 그냥 광원을 직접 보는 거고요. 가가 연속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저온의 기체를 지나면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쵸? 스펙트럼의 종류를 각각 제시하고,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쓰시고,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서술하시오. 뭐 원소의 종류라던가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뭐 구성 성분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좀 안 쓴 사람 이렇게 좀 쓸게요.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별의 대기나 성간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요거 쓸게요. 요거 좀 써보세요. 요거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 요거 쓰시고 요거 쓰면 되겠다. 요거 네, 여기까지가 안 써도 될 것 같고, 별의 대기나 성간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얻은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기본 입자인 쿼크가 전자가 만들어졌고, 이후 쿼크는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이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된 거고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질량비를 제시하라. 일단 3대1 써야겠죠. 3대1. 그 다음에 38만 년 지났을 때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까닭을 서술하시오. 우주 공간에 퍼져있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빛의 진행 경로가 안 바뀌고요. 빛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질량비 3대1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차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해서 중성 원자가 형성되며 우주의 밀도가 내려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요거 쓸게요.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이 결합되면서 빛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요거 쓰겠습니다. 저런 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선이 있어요.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에 인간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수소와 헬륨만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은데 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가직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거 쓰면 되겠습니다. 철보다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쓸게요.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뭐 그것도 핵융합이긴 해요. 만들어졌다.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을 시간 순서에 맞게 제시하고 일단은 성운이 먼저 수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회전을 하면서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 태양과 미행 성체가 만들어지고, 그 미행 성체들이 결합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 순으로 제시하시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위치한 행성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세요. 태양에서 가까우면은 이제 녹는 점이 높은 원소들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요게 순서고, 자, 거리가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다. 무거운 암석과 금속과 같은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분포하게 되어 지구형 행성을 이루게 되고, 이거는 이제 지구형 행성의 구성 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거리가 먼 곳에는 주로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어 밀도가 낮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게 씁시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그러니까 무거운 암석과 금속과 같은 물질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분포하게 되고 지구형 행성이 되었고요. 뭐 거리가 먼 곳은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물질이 목성형 행성을 이루어서 밀도가 낮다.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 쓴 사람은 그 고난도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113번부터 116번까지 고난도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좀 어려운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마저 풀어보고요. 수소 방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한테 에너지를 막 주는 겁니다. 얘한테 수소가 이렇게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있는데 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빛이 여러 개의 빛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원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은 여기 들떴다 떨어지고 어떤 애들은 여기 들떴다 떨어지고 이러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하고 검은 바탕에 빛이 나오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파장이 이게 빨간색 쪽이 장파장이에요, 장파장. 그래서 이 보라색 쪽이 단파장입니다. 파장은 A가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긴 거예요, 긴 거.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기역과 같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지. 왜냐하면 태양에도 수소가 있거든요. 태양에 수소가 있습니다. 태양은 주로 수소로 되어 있고 수소, 헬륨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기역 디귿 3번 왜 안 되지? 미안해. 근데 이거 기역은 이런 의미구나. 원소를 말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말한 거였구나. 그러네.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원소를 의미한 게 아니었군요. 나는 이제 기역과 같은 이런 원소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태양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거여서 그것 때문에 이거 틀렸네. 기억이 맞네요. 1번 하시면 되겠네. 근데 아무튼 수소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1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이제 요렇게 설명한 건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원래 7대1의 비율이었는데 곱하기 2하면 14대2가 될 거 아니에요. 14대2 그쵸? 그런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모이면 헬륨 원자핵이 돼요. 헬륨 원자핵. 근데 이거는 수소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있고 헬륨 원자핵은 1개가 있는데 헬륨 원자핵 1개가 수소 원자핵 4배의 질량이 나가요. 그러면 3대1의 질량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기역이 양성자가 맞고요. 별 내부에서 도 만들어질 수 있다. A는 헬륨인데 수소 헬륨합 반응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니까 가능하죠. 이 과정은 3분 만에 만들어요. 3분. 요거 이후에
헬륨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고 수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고 그게 38만 년 걸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3분 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미 항공우주국의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이런 거를 이제 관찰했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진 원시별이고 태양과 동일한 진화 단계를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태양은 초신성 폭발이 안 되거든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초신성 폭발되는 게 아닙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근데 태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탄소 아니면 산소. 철까지는 못 만들어요. 태양의 10배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억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별 전체 질량에 대한 수소의 질량비는 태양보다 작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 별 전체의 질량에 대한 수소의 질량 B는 태양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구나. 크다. 맞죠? 왜냐면 이미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수소가 헬륨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이 별은 수소가 더 많을 거고요. 태양은 수소가 줄어들어 있지. 왜냐면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수소의 비율이 태양보다는 더 크게 되는 거죠. 2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주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고, 우주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얘가 수소고 얘가 헬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이제 뭐 뒤쪽에 배우겠지만 그 지각인가 지구인가 지구죠. 그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입니다. 철. 그 다음에 암석에서 많은 게 산소랑 규소입니다. 산소랑 규소. 그래서 A는 별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 B는 니은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수소는 니은은 산소니까 가벼운 거죠. 수소가 가벼운 거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산소는 약간 생길 수는 있는데 철은 아무튼 태양 정도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태양의 10배는 돼야 됩니다. 10배. 되셨죠? 학교에서 나눠주는 뭐 프린트 이런 거 있으면 좀 가져와 주시고 32쪽은 숙제로 낼게요. 32쪽에 숙제로 표시 좀 해놔 주세요. 어려워도 좀 읽어보시고 출제 의도 뭐 이런 거라도 좀 읽어보시고 수고했습니다. 갑시다.